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군산 옥구읍성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세종대왕 때 축조가 됐는데요. 이 둘레만 해도 1km가 넘을 정도로 규모도 상당했을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개항 이전 군산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유적지인데요.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이 최근에 한 양봉업자에 의해서 굴삭기로 땅이 파헤쳐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죠. 보다 못한 시민들 군산 옥구읍성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이분이세요. 군산발전 포럼 김경욱 부의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욱입니다. 네, 지난번 하재마을 인터뷰 나가고 나서 주변에 좀 반응이 있던가요? 네, 반응이 최고였죠. 뭐라고들 하세요? 화제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SNS에 인증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도 좀 하재마을 이야기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옥구읍성 이야기도 좀 하재마을 못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하나씩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옥구읍성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군산? 군산시에서 그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내려가면 옛날에 그 상평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상평초등학교가 한 중간에 있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옥구읍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로 또 조성이 돼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일단 옥구읍성이 처음 축조가 된 것은 세종대왕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읍성이라는 개념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읍성은 원래 그 왜구들의 침탈 때문에 생기게 된 저 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연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왜구들의 출범이 굉장히 잦았어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그 고군산 군도에 있는 그 선유도 그 주변에 한 1세기, 2세기, 3세기 경에는 네. 그게 아마 고려 수도가 개경이라면 내륙의 수도가 개경이라면 해양의 수도는 아마 선유도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추정을 하는데 거기 그런 추정도 있어요. 그러면요. 네. 네. 삼국시대 삼국사기 지금 김부식이가 직접 거기까지 와서 송나라 하신다는 영접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 그런 유적들까지도 아마 왜그들에 의해 다 망가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만큼의 해상 요충지였고 그 말은 왜구들의 출입이 이 침범이 빈번했던 지역이 군산 지역이었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된 게 읍성들이었고 네. 옥구읍성도 그 중에 하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세종대왕 때 이제 조성이 됐다, 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지금 뭐 그 규모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뭐 축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네. 초기 옥구읍성이 축조된 건 1422년 세종 4년 때 축조가 되는데 그때는 약 한 1.1km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 문종 때 들어서 한번 중축을 합니다. 좀 좁으니까 좀 중축을 했는데 네. 그때 규모가 한 1.5km에서 한 1.6km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읍성 내에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제가 보기로는 건물 성곽시설 빼놓고라도 건물만 거의 한 30여 동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 근거는 1872년도에 옥구현 지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30여 동의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고창읍성이 둘레가 한 1.5km 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거의 비슷하네요. 예, 저 비슷합니다. 모든 읍성들이 아마 규모가 초기에는 좀 작게 축성이 됐겠지만 그걸로는 백성들을 좀 보호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읍성도 축성을 했기 때문에 네. 고창읍성이나 아마 인근에 있는 읍성이 거의 크기가 비슷하고 시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게. 예,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현의 행정 구역인 중심지인 거죠. 예, 거잖아요. 예, 이 행정- 현감이 거주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설도 그 안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축조 당시에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기록들도 전해오는 기록이 많고요. 뭐 그 기록으로 보자면 조선 왕조실록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지도서, 대동지지, 1894년 여제차류라는 그런 도서도 있고요. 네. 옥구읍성 같은 경우는 1895년에 옥구현 읍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라든지 그런 크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903년에 중부 문운비고, 네. 그다음에 여러 사료들에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24년도에 있는 옥구 군지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 훼손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일부 구역에서 삼국시대 유물도 출토됐다고 들었거든요. 삼국시대 유물이 출토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옥구 지방 그 주변에 보면은 뭐 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피라든지 그런 구역은 뭐 만시대 때 아마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학자들은 우리 군산 쪽에만 하더라도 세 개의 아마 그 초기 국가 고대 형태를 띠지 도시가 못했던 그런 국가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곳에 역시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그에 관련된 생활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옥구읍성 터라든지 그 안에 유적 유물들 이런 게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시기는 좀 언제쯤인가요? 크게 좀 다른 그 지자체보다도 좀 군산이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실상 옥구읍성이 이게 조명이 된 건 어떤 발굴이나 학술적인 조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그 뭐 재해로 인해서 그 성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었어요. 이제 산사태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경작을 하다 보면 좀 파내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마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비에 의해서 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긴급 발굴 조사를 이제 시행을 했죠.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2016년 7년에 네. 2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네. 발굴이 시작된 게. 5년도 안 네. 됐죠. 한 3년. 그것도 발굴이라는 게 전체적인 면적을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일부만 약 한 150평 미만 네. 일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고창읍성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게 이제 복원이 돼서 사실 문화재적 가치도 그렇고요.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명소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좀 비슷한 규모로 갖고 있는 옥급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굴조차도 최근에 이루어졌고 조명도 거의 안 되어 있는 안 돼 상태고. 있고. 네. 네. 근데 사실은 군산하면 우리가 근대문화유산 일제 강점기 이후에 군산의 도시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죠. 좀 많이 네.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옥급성이 그런 사료적 가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구읍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연구원 바로 봐서는 평산성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지성하고 그다음에 산성을 이제 뭐 이렇게 조합한 평산성을 띠고 있는데 네. 좀 특이합니다. 음. 특이해서 학술적인 가치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보존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뭐 그런 면에 봐서는 아마 정말로 문화재청이나 군산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또 이 옥구읍성이 일제 강점기 때 이 성의 일부가 훼손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개 이 성들이 보면은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05년 그 전부터 물론 들어왔습니다만은
1905년 저 1906년 그때 뭐 이사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면서부터 이저 통감부와 이사청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1907년도에 뭐 성벽 뭐 처리위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벽 처리 위원회. 예, 네. 예.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성벽하고 뭐 조선시대에는 그 성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도로도 필요했을 테고 네.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성곽의 자재를 네. 성벽의 자재를 이제 반출해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산성을 예, 읍성을 많이, 해체를 했군요. 해체를 하기 시작했다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여기 전주부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전주 부성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은 경우가 이제 그런 네, 성벽 처리 상황인데. 위원회에서도 음, 1907년도 7월 말쯤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남원읍성하고 네. 전주 부성의 일부 성벽을 헐어야 되겠다. 네. 그런 논의도 했다고 그래요. 중앙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옥구가 당시에 상당히 좀 규모가 컸나 봐요. 컸었죠. 네. 컸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와 있었던 곳이고. 일본인들이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905년도 6년도 그 사이에 보면 약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군사는 3천 한뭐 4,500명? 전주가 500명 들어왔을 때. 네네네.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문화재적 가치도 있어 보이고요. 보존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 모양이에요. 예,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죠. 작년에 옥구읍성 그 내에 폐교가 된 상평초등학교에 전북도하고 군산시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는 그 건물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반대 운동을 좀 했습니다. 옥급성 안에다가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네. 상평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돼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지자체나 도청이나 도나 시나 쉽게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군산에는 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다 해야죠. 우리 저 군산에 거의 500년 이상을 다스렸던 땅인데 중심이 됐던 땅인데 거기 한 그러니까 복판에다 군산시가 문화재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분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사실상 방치가 되다가 이제 최근에 양봉업자에 의해서 굴삭기로 파헤쳐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네. 예. 그건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옥구읍성은 이제 들러 보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존은 잘 되고 있지만 들러 보는데 갔더니 뭐 땅이 파헤쳐진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쪽에 이제 서문 쪽인데 뭐 군산은 옥구읍성은 동문, 서문, 남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문 쪽에 갔더니 벌건 이제 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라가 봤더니 장비를 동원해서 그냥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게 성벽 직접적인 성벽이 훼손된 건 아닌데 네. 성벽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그 필지거든요. 네. 거기를 많이 파헤쳐 놨더라고요. 부의장님이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갔었죠. 처음 발견해서 이게 좀 그렇군요. 이슈화가 된 거군요. 네. 그 동안 군산시나 뭐 관련 문화재 관련 기관 이런 데서는 전혀 몰랐고. 예, 몰랐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옥급성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이기도 해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되죠.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복원해서 관광 사업에 다 이용하고 있는데 군산은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옥구읍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군산의 일제강점기 때 많이 그 훼손되어 있던 군산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길이다. 네. 뿐만 아니라 군산에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그렇게 관광객들이 갈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예, 어쩌든 관광객들이 오면은 좀 머물러야 네. 소비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굴과 복구, 복원. 예. 네. 문화재 지정도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문화지정 빨리 이루어져야죠. 네. 왜냐하면 문화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점을 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군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전에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군산발전 포럼 김경옥 부의장이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